고민정 최고위 보이콧 이재명 안 변하면 계속 불참하겠다. 자, 고민정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본인은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다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실제 이제 고민정 지역구의 김상진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은 단수공천을 한다는 얘기가 돈다, 이런 얘기를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거의 다 단수공천을 받았죠. 고민정도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위 20% 이런 얘기들 나올 때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가 단수공천을 받았으니까 일단 얌전히 있다가 임종석 공천해야 된다, 임종석 공천 하나만 난리 난다, 이런 얘기하고, 또 지금 은평구에 김영우 전 은평구청장 공천하는 것 때문에 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 챙기는 거에만 급급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재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이재명이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관위원장이나 여기에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진짜 이런 인간이 민주당에 필요하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건 김상진 예비후보가 이제 경선조차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전략공천 받아서 그 지역에 아무 기반이 없을 때 사무실도 그냥 내줬다라고 했는데 350만 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나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다, 이러면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김상진 예비후보를 공격할 때 저는 사람이 아니구나. 두 달에 350만 원, 거기에 집기니 뭐니 모든 거 쓰는데 350만 원,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쓴 서류이고요. 그 비용은 전부 다 선거 비용으로 다 썼다라고 김상진 예비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고민정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고, 자기는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생각한 거고, 350만 원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것에서 사무실 구하고 집기 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격을 했어요. 김상진 예비후보에게 도움을 받았으면서 고민정한테 도움을 주면 뒤통수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자기는 단수공천 받아놓고 당에서 하고 있는 공천에 감나라 배나라 계속 태클을 걸고 이제는 최고위원회 안 나간다, 불참하겠다.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 최고회의에 불참했는데 심야회의에서 당내 공천파동 원래 있어요. 4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어. 우리가 다 까먹어서 그렇지. 어차피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나 친명 주류 쪽은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 이수진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이수진은 그냥 컷오프 됐어요. 그리고 친명으로 친문, 친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문이 다죠. 솔직히 저번 총선에 180석 얻을 때 친명이 존재했습니까? 그때는 다 친문이었어요. 다 친문 아니었습니까? 180명 중에 친명이 있었냐고. 존재하지 않아. 안 그렇습니까? 친문이 다 공천 배제받는다? 다 친문인데 그러면 누굴 배제시킬 거야? 다 친문이었어. 이 친문, 친명 이 개념 자체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개파라는 게 지금 친문이라는 개파, 이게 누가 만든 프레임이냐?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이긴 해요.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던데, 친이, 친박 이런 개파는 예전에 이제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둘 다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어느 줄에 서야 내가 권력을 더 잡는데 유리하냐, 그게 이제 개파 싸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파 싸움이 이때까지 정치에 있었느냐, 이런 개파 싸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프레임을 만들고 친문파리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나는 싫다, 이재명이 민주당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나는 친문이다라고 하면서 탈을 쓰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개파라는 친문과 이미 죽은 권력의 개파라는 게 당내에서 권력 다툼의 싸움의 소지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때까지 정치 역사에 없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건 조중동의 프레임이다라는 게 이현주 전 의원의 생각이더라고요. 또 내각제, 이런 얘기 하면서 홍석현, 문재인 또 내각제 수계, 이낙연 뒤에 있고 이렇게 그 교수가 얘기하는 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은
이 친문 계파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친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전해철이라든지 홍영표라든지 서른, 이낙연 이런 사람들인데, 이재명도 문재인을 만나러 갔어. 그러면은 친문입니까? 이재명이? 문재인 만났다고 친문이에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이재명에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프레임인데, 아무튼 그 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언론이 이거를 계속 부풀리고 있고, 반명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친문으로 둔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명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운동권 출신들, 그리고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신들, 임종석이라든지 윤영찬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중심이 돼 있는 반명인데, 이 인간들은 민주당이 지네건 줄 알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얘네들 노무현하고도 싸운 인간들입니다. 노무현하고도 싸운 인간들이에요.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문재인을 인정하느냐?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노무현하고 손절을 했더니 재미를 못 봤어. 문재인 때는 문재인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김근태계로 불리는 운동권, 그리고 이 586이라고 386이라고 불리는 애들의 임종석을 필두로 하는 전대협이나 한총련 의장 출신들, 얘네들의 이 운동권 주류 세력들이 민주당이 자기네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임종석이 당의 규율이나 규칙을 싹 다 무시하고, 아니 나는 성동 출마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역 위원이 빠지면 거기는 전략공천 지역이 되는 게 당내 공천 룰인데, 홍익표의 지역구가 사라졌으니까 거기는 전략공천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임종석이 나 나간다 때를 쓰고 있는데, 홍익표나 고민정이 임종석 못 나가게 하면 안 된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욕심이 자기들 친한 사람들 챙겨주는 게 당내 규칙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강병원 있죠. 대표적인 수박인데 강병원도. 여기에 경선하겠다라고 하는데, 경선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왜냐? 현직 강원도당 위원장이거든요.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수리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경선하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김우영이 은평구청장 출신인데 강원도당의 강원도 위원장이 됐을까? 당내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시켜서 간 거 아닙니까? 희생한 거야. 김우영이 희생한 거라고요. 그런데 원래 내 지역구, 나 은평구청장 출신이니까 글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안 된다고 발광을 하는 겁니다. 왜 강원도를 버리고 은평구로 오느냐? 강병원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은평구청장 출신이 왜 강원도 도당 위원장이 됩니까? 당에서 부탁을 해서 당을 위해서 희생해서 간 거야. 강원도는 민주당의 험지입니다. 내 원래 지역인 은평구로 내가 돌아간다, 경선하겠다, 이거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홍익표랑 고민정이요. 현역 의원이 경선을 거부한다? 이거는 진짜 못난 놈입니다. 이게 진짜 이 홍익표나 고민정이 하고 있는 짓인데 얼마나 어이없는 짓인지 아시겠죠? 이런 애들한테 자, 결국 은평을 공천 문제는 경선으로 끝났어요. 현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선은요. 근데 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광재는 성당 분당갑에 출마를 하겠다. 분당갑은 안철수 지역구 아닙니까? 분당갑에 출마하겠다는데 누가 시켜준대? 이광재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어차피 이제 안철수랑 붙으면 거기도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광재 같은 인간들이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지역구가 이제 경쟁이 심한 것 같지 않으니까 쓱 한번 들이밀어 봤지. 안철수랑 붙어서 지는 대로 정치적인 자산이 남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광재 이거 공천 어떻게 할 거냐, 공천 지역 빨리 결정해라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공천 개입이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재명한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비이재명계가 불이익을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 180명 있을 때 다 친문이었어. 대선을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지지를 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친명으로 분류돼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친문, 비이재명계라고 분류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위 몇 명 나올 수밖에 없잖아. 30명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비이재명계가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민주당내에 있는 이 똥파리 같은 수박놈들이 프레임을 지들이 이렇게 잡어. 비명행사.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낙천되신 분이나 경선 참여를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을 드린다.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잘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민정은 이제 최고회의 안 나온다. 안 나오면 좋고요. 시끄럽지 않으니까. 문제는 얘가 또 언론에 계속 나가서 떠들 거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 홍익표는 추미애 이현주 서울 공천 땐 못 참는다. 네가 뭔데? 나 진짜. 네가 뭔데 난리치는 거야? 이것도 왜 이러냐? 추미애를 임종석 대신에 공천하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발작을 하는 겁니다. 추미애가, 이현주가 경쟁력이 있으면 거기다 꽂으면 되는 거지. 홍익표가 공천을 앞두고 임종석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홍익표의 원래 지역구가 임종석이 지역구였어요. 그걸 물려받아서 홍익표를 밀어줍니다, 임종석이. 그러니까 둘은 엄청 친하죠. 홍익표와 임종석이 엄청 친해. 자, 거기서 3선을 했습니다. 3선을 하고 서초로 자기가 험지 출마하겠다. 우리가 다 박수를 쳤어. 그런데 판이 돌아가는 걸 보니 임종석 나 다시 돌아간다. 자리 좀 비워줘라. 이렇게 해서 그냥 자리 비워준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이 드는 겁니다. 그래놓고 임종석이 거기에 나가지 못한다. 전략공천 지역이다 라고 하니까 귀를 쓰고 발광을 하잖아. 이게 사천이야. 이게 사천이라고. 강병원 밀어주고 임종석 밀어주는 게 사천 아닙니까? 아이고. 큰 정치인일 줄 알았어. 홍익표가 서초로 험지 출마 먼저 한다고 딱 해서 만약에 서초에서 당선되면 이 사람은 대권 주자까지도 될 수 있다. 홍익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아니었어. 그냥 임종석 자리 비워주려고 서초로 간 거야. 그냥 3선 했으니까 종서가 이제 네가 해라. 잘 싸워서 잘한다 했더니만 정체는 이런 거였다. 못 참는데 못 참면 어쩔 건데. 자, 그리고 올드보이들을 이제 컷오프 시켜야 된다. 공천 배제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맞죠? 혁신 공천 하려면 이런 사람들 이제 물갈이를 해야죠. 근데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올드보이가 아니다. 나는 새순이다.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이 물 줘서 키우는 새순이다. 박지원 영감님 센스는 있어. 42년생 바이든하고 동갑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분이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박지원은 공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박지원 경선조차 안 시켜주잖아요. 피곤해집니다. 지금도 피곤한데. 지금도 피곤한데 지금도 이재명 힘들어 죽겠는데 경선 시켜주면 되지. 경선 시켜주면 되잖아. 경선 시키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선택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이 경선판으로 막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선조차 안 시키는 데들이 너무 많네. 경선 시키면 되잖아요. 유권자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무리하게 자르고 경선 컷 시키고 왜 이러려고 하냐. 이러니까 잡음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웬만하면 경선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경선에서 이기면 잡음이 없잖아. 그러면 다들 납득을 하는데 말이죠.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희생양 되겠다. 본인의 재판도 걸려있고 이게 상대의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 당에게 부담을 주는 것, 이 재판이 자기는 불공정하고 옳지 않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믿고 있지만 죄가 없지만 그래도 당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안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하고요. 필요 없는 인간들은 계속 발광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순천의 소병철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초선인데 고민정이나 홍익표나 임종석이나 당에 정말 필요 없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제대로 잘라내지 못하면 그런 인간들은 저렇게 욕심을 내고 꼭 당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총선 저는 이 경선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예측했는데요.
제 예측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200석 이상 뭐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거는 이미 물 건너 갔고요. 151석을 목표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민주당을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는데 민주당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